이걸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억지로 한쪽으로 몰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좋은 쪽만 자꾸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감정은 그렇게 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누님이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쪽이 남아있으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외면하다 보면 이게 더 쌓였다가 팍 폭발하고. 중간중간에 본인을 대입하게 됐다. 밑바탕의 불안한 감정도 공감이 되는 것 같고, 나도 언젠가부터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렇죠. 마음은 표현하는 것 자체가 스킬이 아니에요. 개인의 능력, 이런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거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그 사이에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려고 애를 쓰고 이럴수록 감정은 더 힘들어져서 다 안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많죠. 그래서 접근을 말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표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감정으로 접근을 하는 거가 정말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고, 오늘도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사연 주신 분의 감정을 잘 들어보고 싶어요. 24살 여성분이시고 5학년 때 이민을 가셨고 한국을 많이 그리워했다. 5학년이면은 청소년 초기여서 그때부터는 미국이고 청소년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또 한국에서 보낸 거거든요. 지금은 멀게 느껴지겠지만 본인의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들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부모님과의 관계도 괜찮고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도 괜찮고 본인은 어떤 성격이었는지도 괜찮고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3년간 외할머니와 다른 3년간 친할머니와 이렇게 지냈다. 3년. 그리고 연년생인 남동생과는 친할머니와 지낼 때 같이 지냈고 엄마 아빠는 나중에 초3 때 다 같이 지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이유들이 이제 뭐 또 있을 텐데 그 이유들을 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을 본인은 어떻게 여겼는지가 중요해요. 본인한테 느껴지는 게 객관적인 거랑 상관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서 사람마다 또 그게 다른 거여서 성향마다, 자기 기질마다, 스타일마다. 그래서 본인은 본인 기준에서 이런 상황,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3년 가족관계 구성원의 이런 변화가 본인 기준에서는 어떠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감정을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뭐 하실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눈치를 봤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냥 멍했다라는 느낌이 있고 혼자 놀기 좋았던 것 같다. 예, 꼭 감정이 아니어도 약간의 이미지나 장면, 그 분위기를 조금 기억해보면 도움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저 그림을 좋아했다. 옛날부터 그림을 좋아하셨군요. 나가서 놀면서 풀밭에서 산딸기나 뱀딸기 같은 걸 찾는 걸 좋아했다. 그러셨군요. 자연에서 많이 지내셨고 그림도 좋아했고 혼자 놀기도 좋아했고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남아 계시네요. 상담할 때 항상 하는 작업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를 쭉 듣는 걸 하는데, 어렸을 때는 어떻게 듣냐면은 중요한 사건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남아있는 이미지 같은 장면을 물어봐요. 그리고 그 장면과 관련된 분위기,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감각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게 또 하나 있고, 그거는 이제 상담가 입장에서고, 또 내담자 입장에서는 나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를 이해하는 중요한 또 전작업이 되기도 해서 사연 주신 분께도 여쭤봤습니다. 그림도 좋아했고 자연을 좋아하는 게 뭐 그냥 나가서 놀았어요가 아니라 풀밭에서 산딸기나 뱀딸기 같은 걸 찾는 걸 좋아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장면을 기억하시고 계신 거죠. 감각적으로 섬세한 거고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이제 사막인데, 사막이니까 또 한국에서 장마철의 즐거운 기억들이 떠올리면서 비가 오는 날을 그리워했다. 그냥 뭐 그리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연 주신 분이 굉장히 감각적으로도 섬세한 거죠. 뭐 전공도 물론 미술 쪽이니까 감각적으로 물론 섬세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날씨 감각을 느끼는 거는 엄청나게 섬세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의 섬세함도 물론 있고 이 감각을 느껴야 돼요. 오감으로 이 날씨를. 장마철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비가 오고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리워했다. 이런 거를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나랑 너무 비슷하다. 손딸기 따라 덤블로 들어가서 엄마가 많이 곤란해했다. 근데 나는 그림에 재능은 없고 레고나 종이접기 책 읽기 좋아했다. 또 사연 주신 분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어른들은 항상 크고 딱딱하고 무섭고 날카롭게 다가온 것 같다.
없다. 네, 어른들에 대한 그 또 기억이 있네요. 아빠의 기억은 거의 없고 엄마는 일 때문에 자주 못 뵀지만 다정했다. 할머니와 지낸 경험들 얘기하신 거, 부모님은 나중에 같이 지내시는 게 일 때문이셨나 봐요. 우선 한 가지 이유는 엄마는 일 때문에 자주 못 뵀지만 다정했다. 그리고 아빠의 기억은 거의 없다. 근데 어른들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미지가 어른이 굉장히 항상 크고 딱딱하고 무섭고 날카롭게 다가온다. 잘 표현하시네요. 잘 표현하신다는 게 제가 어떤 문장력이나 이런 거를 판단할 입장도 안 되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감정, 본인 기준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언어로 바꿔서 전달을 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마다 또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전달하는 거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됐든 그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컸다, 딱딱했다, 무서웠다, 날카로웠다. 그렇게 나는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들은 아이들일수록 본인의 감각이나 감정을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느껴요. 형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진솔한 본인 감정인 거고. 그 이유가 또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는 돼요. 어른들에 대해서 뭔가 이런 좀 부담스럽고 무섭고 이런 느낌, 날카롭게 다가오는 이런 느낌이 있었다. 표현을 잘 해주시고 계신데 자연님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많이 느끼는 분이시죠. 감정도 감각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기회가 참 안 되시지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근데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하시면 아주 잘하실 수 있어요. 엄청난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상담을 굉장히 수월하게 잘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연년생 남동생이 있고 두 분이 남동생이 생긴 이후로 이혼을 하셨다. 그래서 따로따로 살게 됐다. 그러셨군요. 나중에 엄마 아빠는 초3 때 다 같이 지나게 됐었고 그래도 주말이 되면은 엄마 아빠, 저, 동생 그리고 강아지들과 모여서 놀거나 놀이동산에서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행복해요. 네. 그리고 그 후에는 그저 아빠 차에 태워져 다시 할머니 집으로 돌아갔다. 주말에 이제 모였다가 주중에 다시 헤어지는 거. 아빠 차에 태워져서 할머니 집으로. 주말에 너무 즐거웠다. 다 같이 강아지까지 말씀하시다 보니까 생각이 나셨나 봐요. 아빠는 또 사진 찍어줬던 기억이 또 나셨나 봐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 주말에 이렇게 함께 노력하는 모습에서 엄마 아빠의 노력들을 알 수 있었다. 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도 하시면서 떨어져 있지만 또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미운 게 힘들 때가 너무 많다. 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인가? 왜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감정은 기본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저도 예전에 영상에서 다뤘지만 보시면 도움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당연히 나를 낳아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이렇게 주말에 노력도 하시고 또 좋은 기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죠. 근데 좋은 기억이 이렇게 있는데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양면을 부모님한테 감정을 가지면 어떡하냐. 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아니냐. 이런 마음이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거죠. 그거를 양가감정이라고 하고 그 양가감정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이거를 내가 용납하기 힘들어하는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이걸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억지로 한쪽으로 몰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좋은 쪽만 자꾸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감정은 그렇게 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누님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쪽이 남아있으니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오히려 외면하다 보면 이게 더 쌓였다가 팍 폭발하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런 걸 솔직하게 엄마한테 말해봤지만 나중엔 상처로 돌아와서 싸우게 되는데 너무 짜증이 난다는 듯이 카톡으로 써서 보내라고 했다. 참 힘드셨겠네요. 이런 감정을 절대로 가볍게 그냥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담아뒀다가 고민하다가 스스로 난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말할까 말까 하다가 어렵게 꺼낸 말인데 더 상처가 되는 경험. 내가 진짜로 세상을 내 앞에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상처로 일그러진 시야로 보고 있는 걸까? 헷갈릴 때도 많아요. 예,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 잘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자기의 시선을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굉장히 훌륭한 자세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자기 확신이 줄어드는 느낌인 거예요. 헷갈리는 게.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살면서 느끼는 생각, 감정, 나의 인식, 이 나의 내적 경험이 이게 제대로 된 건가?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되게 겸손하게 잘 지내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축이 돼요.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은 100% 내 입장에서는 타당하다라는 얘기를 늘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근데 힘들어지면 이 부분이 흔들리니까. 내 마음인데 헷갈리는 거예요. 딴 건 다 헷갈려도 내 마음은 안 헷갈려야 되는데 두 가지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두 가지 다 내 마음인 건데 이걸 또 왠지 하나로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내 마음에 대한 확신이 줄어드는 느낌은 정말 힘든 느낌이에요. 그냥 헷갈린다, 뭐 좀 불편하다, 찝찝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존재감에 대한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불안정함을 엄청 줍니다. 엄청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 마음 상태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